네, 안녕하세요. 와니워니 하차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서포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는 오늘 제가 좀 이제 한 이틀 전인가요? 이제 주담과 통화를 했는데 어제네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를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분명 업황이랑 요런 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순이익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자, 분기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잖아요. 보시면은 여기를 좀 볼게요. 자, 그 영업 수익 보시면 이게 결국에 매출이죠. 매출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4배씩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순이익이 엄청나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지수에 투자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완전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좀 잡혔고요. 그게 이제 당기 순이익을 엄청나게 깎아먹게 되는 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이제 일본 지수 투자 손실 부분은 일회성 비용이고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추가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금융 투자는 더 이상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단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특히나 이제 뭐 투자를 통해서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한동안 없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현금 흐름을 좀 이제 좋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로 좀 작업이 될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알서포트 같은 경우 일본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20% 이상씩 좀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이뤘고요. 특히나 이제 2분기 쪽에 많은 계약이 좀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이제 ASP라고 해서 이제 구독형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AS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 안에다가 어떠한 이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놓고 그다음 요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뭐 회사 내에 있는 전산 시스템 같은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그런 구독형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률은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9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재계약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안 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단 확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좀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구독 경제가 중요한 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기간별로 보면 계단식인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런 곡선에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계단식으로 매출을 한 번씩 한 번씩 재계약 될 때마다 쌓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이 많이 붙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수익은 시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개별적으로 그냥 기간 되면은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없지만 이제 2분기 매출이 2분기 때 한번 확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때 확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해외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아시아부터 하고 그다음 유럽, 미국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동안은 아시아 지역에 좀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21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좀 치중을 할 거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서포트 같은 경우 동아시아 부분은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을 잡아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 해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 부분을 확실하게 다져 놓고 지금 이미 점유율은 높지만 확실히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반을 다져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0년 전쯤부터 이미 했다가
2017년에 철수를 했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특히나 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우처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한번 1차로 선정이 됐는데 2차도 선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아무래도 바우처가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적으로는 좀 개선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은 있는 이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은 특별하게 뭐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한 바는 없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상회의 같은 경우 줌이 엄청나게 강해져. 아무래도 국가에서 좀 지정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후발 업체이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리모트뷰는 확실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로 30명밖에 사용이 안 됐지만 100명까지 되는 제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관심이 이런 부분에 많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일단 공공기관에서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100명으로 늘어나면 더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품의 시기는 언제 나온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좀 이제 관련된 많은 매출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 제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매출보다는 이제 유통을 해서 간접 매출로 좀 나올 걸로 하고 있고요. 이제 파트너사에서 영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로 나올 정도의 큰 규모는 없다라고 하고요. 일단 전년 대비 10%가 의무 공시인데 10%면은 지금 보시면 100, 1000억, 10억, 100억이잖아요. 268억인데 26억짜리가 한 번에 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나오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얘기를 해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률은 아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도 일단 90% 이상이라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율이라고 해서 무료로 이제 사용하던 것들이 이제 유료로 전환되는 비율이 50% 정도라고 하고요. 국내는 15에서 2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료가 많아서 특히나 좀 그렇기는 한데,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안에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부분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삼성, LG, 뭐 도시바, 소니 등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들에게 일단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영업수익이 이제 77억 6천 정도인가요? 보면 100, 1000억, 100, 1000억, 10억, 76억인데 이제 반기를 좀 보게 되면 반기 때 이제 좀 많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분명 저 반기 때 많이 나왔는데 이 정도 부분이 다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2분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아직 이제 1분기죠. 1분기가 이제 1에서 3이고 4에서 6인데 그때쯤 되면 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크니까 그 부분까지는 조금 넓게 보시고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 좀 정리 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제 궁금하던 부분이나 확인이 좀 필요했었던 부분들은 주담과 좀 통화를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담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통화에 응대를 해주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관련된 부분들 좀 물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차트적으로 좀 넘어가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바닥을 다시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런 거 너무 아쉬워요. 링렉트랑 소프트 캠프트 이런 애들이 갈 때 못 간 거는 좀 아쉽긴 한데, 오늘 고려아연이 다른 애들 이제 철강 갈 때 안 움직이다가 오늘 엄청나게 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 할 때 고려아연 이 특집 할 때 고려아연이랑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요즘에 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요 종목이 뭐 여전히 이 갭을 메우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 갭을 메우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요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래도 이 저점보다는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좀 눌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해요. 요렇게 해서 여기서 사실 자리를 잡고 한 번 더 쏠 수 있었던 그런 라인이고, 충분히 다른 종목군들은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그게 안 된 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는 이제 이슈랑 테마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실제로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이제 구독 경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이탈되는 고객보다 쌓여가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론 단기적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충분히 물량 모아가시면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제가 뭐 지속적으로 좀 많이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주담이랑 통화를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어쨌든 2분기에는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30인에서 이제 10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요도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봐도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런 비대면이랑 이런 분명 효율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금융권에 대한 이런 이제 리모트 뷰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저점 라인 좀 갱신을 해주는 요 박스권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캔들이 양봉만 2번 정도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 120선을 올라탈 수가 있고 요 라인만 가게 되더라도 사실 5일선과 10일선은 금방 다시 돌아 일으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0이랑 122, 120 이쪽으로 좀 어느 정도 특히나 22, 120을 좀 다가왔을 때쯤에 마중 나가면서 뚫고 가면서 빠르게 이 이평선의 전환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으로 치면은 한 요 정도 라인일까요? 지금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120이 밑에 있죠. 120이 밑에 있고 60이 위에 있는 상황인데 약간 크로스가 되면서 이게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밑으로 이제 이평선이 빠져버리면 사실 역별이 나오지만 반대로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약간 요런 라인이에요. 120이 밑에 깔려 있고 60이 이제 60이 밑에 이렇게 위에 있다가 이게 단기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빠르게 정배열 만들면서 쏘는 이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차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019년 5월 차트 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평선이 모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강한 시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 보시면 확실히 세게 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포스코나 요런 거에 비하면은 얘네들은 먼저 올라가고 나서 한 번 더 쏜 거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결과적으로 한번 모았다 쏘게 되는 근데 센 게 굉장히 좀 세게 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갭을 빠르게 메우는 그러니까 이런 위에 있는 갭 정도는 이게 아예 최상단에 있는 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갭들은 메우러 간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서포트가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링네트나 이런 애들 충분히 한번 갔다가 왔고 전 부분을 부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분명 얘가 대장 역할을 하는 애는 맞아요. 뭐 대차장고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공매에 영향을 받았다 아예 안 받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주가의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2분기에는 재계약에 따른 실적이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너무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차곡차곡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물량 모아 나가시면서 단가를 좀 어느 정도 요 정도 라인으로 좀 줄여 두시고요. 주가가 만약 지지부진하더라도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다시 한번 주가가 하루 이틀 정도 좀 세게 튀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분명 탈출 기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으로 손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괜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세미나라든지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변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봉상으로도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갭 메우는 부분들 아무래도 여기 60선이 요 정도 왔을 때 아마 좀 하방이 나오더라도 나올 것 같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조금은 요 이평선이 이탈된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14,000원 부분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월봉상으로는 여기 11,800원 라인 정도인데 여기 라인에서 지지가 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사실 더 빠질 이유는 그렇게 크게는 없긴 하지만 11,800원 라인이면 여기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덩이 파가지고 여기 쌍바닥을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좀 보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요거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랫골이 이탈돼서 좀 내려가면은 한번 좀 세게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차근차근 모아가면은 문제가 없지만
먼저 큰 돈이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 갭 있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을 그린다면은 여기 라인이 아무래도 12,000원 라인이죠. 일단은 12,000원, 18,800원, 11,800원과 12,000원 라인을 조금 견조하게 버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못 버텨주면 결과적으로 한번 뺐다가 갈 거거든요. 뺐다가 가면 완전 뭐 해피하게 좀 담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요청받은 것도 17,000원, 18,000원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요번에 그 저번에 한번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라인이 좀 11,000원대, 12,000원대 요 라인이었고, 충분히 그때 매수하셔서 낮췄으면 충분히 나오실 수가 있었을 텐데, 아마 이제 탈출 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 또 욕심 부려서 못 파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하방 자체는 여기까지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갭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갭을 한번 메우러 갔다 오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은 조금 더 다시 반등 나왔다가 움직이다가 나중에 들어갈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을 하고 괜찮은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2분기 때 다시 한번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다라는 정보는 굉장히 투자할 때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재계약 시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품들이 그 기준이 뭐 이제 주담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믿고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땐 많이 빠진 거지만 저점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이 이제 순이익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미 단발성 비용으로 다 적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R 서포트 오늘 좀 정리를 좀 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